지금 당장 네이버 지도나 캐치테이블 앱을 켜서 성수동이나 강남의 유명 베이글 맛집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 낮인데도 대기팀 30팀, 50팀이 넘어가는 숫자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재료 소진이라는 붉은 글씨가 떠 있나요? 불과 3년 전 대한민국은 밥도 아닌 이 빵 조각 하나에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패딩을 껴입고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오플러는 뉴스가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이건 식문화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시계바늘을 잠시만 되돌려보죠. 우리는 이것을 빵지술래라고 불렀습니다. 유명 런던 테마의 베이글 가게 앞에서 캠핑 의자를 펴고 쪽잠을 자는 풍경 기억하시죠? 스마트폰 대기 앱의 알림이 울리는 순간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40분을 기다려 5만원어치 빵을 사고 인증샷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으면 빵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 쫄깃한 식감이 미치도록 그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남들 다 먹는데 나만 못 먹으면 도태될 것 같은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화려했던 웨이팅 라인, 그 끝없는 행렬은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제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열기 속에 아주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줄을 서서 샀던 건 빵이었을까요? 아니면 과시욕이었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이 베이글 제국의 뒷면에서 지금 어떤 비명소리가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환상의 커튼을 걷어내고 숫자가 말해주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이한 빵플레이션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리아 중앙데일리, 코리아 중앙데일리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베이글의 가격은 무려 44%나 폭등했습니다. 잠깐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같은 기간 여러분의 월급이 44% 올랐나요? 아니면 주식 계좌 수익률이 44%를 찍었나요? 아닙니다. 오직 빵값만 미친 듯이 질주한 겁니다. 바야흐로 브레드플레이션, 빵, 브레드, 과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 결합된 이 끔찍한 단어가 대한민국 식탁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과거엔 밥 대신 가볍게 먹던 서민의 간식이 이제는 커피 한 잔에 크림치즈 좀 추가하면 국밥 2그릇 가격을 훌쩍 넘겨버리는 빵이 되어버린 현실. 우리가 줄을 서서 산 건 맛있는 빵이었을까요? 아니면 가격표에 붙은 거대한 거품이었을까요?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베이글을 한번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장님의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지목되는 유력한 용의자, 바로 원재료입니다. 빵의 기본 공식을 봅시다. 밀가루, 버터, 설탕, 우유. 아주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무대에서 이 재료들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 제빵 시장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수입 의존도입니다. 우리가 줄 서서 사먹는 그 빵의 주재료인 밀, 대부분이 바다 건너온 것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미친 듯이 널뛰기했다는 건 뉴스에서 지겹도록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여기에 치명적인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밀가루도 버터도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니 앉은 자리에서 원가 부담이 2배, 3배로 뜸박질을 한 겁니다. 이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죠? 바로 브레드플레이션입니다. 빵, 브레드, 과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그야말로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공포의 단어입니다. 코리아 중앙데일리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도 이 원자재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빵 가격을 밀어올린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베이글 하나에 8,000원, 커피 한 잔에 6,000원. 계산할 때마다 손이 떨리면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와, 이 정도로 비싸게 팔면 사장님들은 건물 몇 채는 올렸겠다. 완전히 배짱 장사네. 네네,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가게 앞엔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포스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대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하며 지불한 그 돈, 정작 사장님 주머니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이글 가격은 지난 3년간 무려 44%나 폭등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사장님들의 마진도 그만큼 늘어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돈을 세다 지쳐 잠드는 게 아니라
밤새 폐업 신고서를 고민하며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 사장님들조차 팔면 팔수록 손해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통장을 까보면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그래프는 44% 오른 가격 덕분에 높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 손에 쥐는 순이익 그래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오플런이라는 겉포장지 속에 빚으로 버티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 먹는 빵값은 미친 듯이 올랐는데 정작 빵을 파는 사람은 망해가는 이 기이한 역설. 사장님이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낸 그 수천 원의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이제부터 진짜 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데이터 분석을 보면 시장의 판도가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고물가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상대적으로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독립 자영업자, 즉 인디 베이커리들의 폐업률은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맷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SPC 같은 거대 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원재료를 수천 톤 단위로 미리 계약해서 사옵니다. 가격이 올라도 버틸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죠. 하지만 골목 상권을 지키던 우리 동네 빵집 사장님은 어떨까요? 밀가루 한 포대, 버터 한 박스를 살 때마다 오른 가격을 그대로 온몸으로 얻어맞아야 합니다. 결국 지금 한국의 제빵시장은 맛있는 빵이 살아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본이 두꺼운 자가 얇은 자를 잡아먹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머니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핫플 거리 뒤편, 조용히 임대문의가 붙어가는 가게들은 대부분 자본 싸움에서 밀려난 개인 빵집들입니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더 가혹한 인플레이션,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그 힙한 베이글 맛집들, 주로 어디에 있나요? 성수동, 연남동, 강남 한복판,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들입니다. SNS에 올리기 좋은 붉은 벽돌 감성, 낡은 공장을 개조한 인테리어. 겉보기엔 낭만적이죠. 하지만 그 낭만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주요 언론들이 지적했듯 아무리 매출이 올라도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치는 기현상, 그 중심에는 살인적인 임대료가 버티고 있습니다. 한때 낡은 인쇄소 골목이었던 성수동을 예로 들어보죠. 사람들이 몰리면 권리금이 붙고 건물주는 기다렸다는 듯 월세를 올립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석이죠. 빵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재료를 아끼면 맛이 변해서 손님이 떠나고 가격을 안 올리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납니다. 결국 빵값에는 밀가루 값보다 더 비싼 자리값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더 잔인한 건 임대차 계약의 구조입니다. 과거엔 전세라도 있었지만 상권이 뜨면 건물주들은 가차없이 월세로 전환합니다. 그것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떼어가는 고액 월세로 말이죠. 열심히 반죽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건물주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순간 자영업자는 사장이 아니라 사실상 건물주의 소장농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5,000원짜리 소금빵을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중 절반은 성수동의 땅값, 강남의 건물주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계신 겁니다. 비싸다고 욕하면서도 오플런을 서주는 우리의 열정이 역설적으로 그 동네 집값과 임대료를 더 밀어올리는 연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씹고 있는 빵 속에 숨겨진 진짜 딱딱하고 맛없는 경제의 현실입니다. 임대료라는 거대한 산을 넘었다고 끄질까요? 아닙니다. 사장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인건비라는 또 다른 괴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그야말로 구인난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 알바 구함, 종이를 붙여놔도 문의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면접을 보기로 해놓고 연락 두절, 일하기로 한 첫날 잠수 타는 일은 이제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빵을 굽는 것도 커피를 내리는 것도 마감 청소를 하는 것도 전부 사장님 몫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5시,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오븐 앞에서 빵을 굽고 손님을 응대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으로 셔터를 내립니다. 직원 월급 줄 돈을 아끼려다가 사장님 몸이 먼저 부서지는 겁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여기에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시급은 이미 10,000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입니다. 코리아 중앙데일리, 코리아 종횡데일리의 분석대로 재료비 오르고 인건비까지 치솟으니 매출이 늘어도 정작 손에 쥐는 순이익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웨이팅이 늘어선 화려한 핫플레이스의 사장님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알바생보다 시급을 적게 가져가는 그저 빚 좋은 개살구, 신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원을 못 구해 문을 닫거나 직원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문을 닫거나 이러나 저러나 사장님들의 비명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매장은 꽉 찼는데 통장은 비어가는 기현상.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빵집의 슬픈 민낯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탐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이 미친 가격표가 오로지 파는 사람들의 배짱 때문일까요?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밀가루 덩어리 하나에 국밥 한 그릇 값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욕하는 가게 앞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새벽 6시부터 오픈런을 하려는 줄이 골목 끝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욕하면서도 지갑을 여는 이 기이한 모순 도대체 왜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빵의 맛을 사러 가십니까?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인증샷을 사러 가십니까? SNS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8,000원짜리 베이글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나 이 정도 핫플레이스에 다녀왔어. 나 유행에 뒤처지지 않아.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사회적 입장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맛보다는 비주얼, 가성비보다는 하차감을 중시하는 보여주기식 소비가 가격 저항선을 무너뜨린 결정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한국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인 시발비용과 소확행 심리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내 집 마련은 이번 생에 불가능해 보이고 명품 가방은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점심 한 끼 굶고 유명한 디저트를 사 먹는 작은 사치는 가능하죠. 스트레스로 가득 찬 현실에서 유일하게 손에 잡히는 도파민. 기업들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비싸야 더 잘 팔리고 줄이 길어야 더 맛집처럼 보이는 이 기형적인 시장. 결국 비싸다고 욕하면서도 기꺼이 줄을 서서 셔터를 눌러대는 우리의 과시욕. 어쩌면 브래드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먹이를 주고 덩치를 키운 공범은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 이미 겪었던 디저트 버블의 붕괴 과정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도쿄 하라주쿠 거리를 점령했던 럭셔리 식빵 전문점들, 한 집 건너 한 집이던 타피오카 펄 가게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간판이 내려간 자리엔 임대 문의 종이만 펄럭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유행 주기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잔인하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묻혀버린 대만 대왕 카스테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골목마다 줄을 세우던 그 많던 흑당 버블티 가게들은 다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방송과 SNS가 불을 지피면 소비자들이 미친 듯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털어넣은 자영업자들이 우후죽순 미투 브랜드를 창업하죠. 희소성이 사라지는 순간 맛은 하향 평준화되고 냄비처럼 뜨거웠던 대중의 관심은 아주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지금 베이글 가게 앞에 늘어선 저 긴 줄이 과연 1년 뒤에도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6개월 뒤면 텅 빈 매장에서 사장님 혼자 재고를 떠안게 될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지 그 주인공이 카스테라에서 탕후루로, 탕후루에서 베이글로 바뀌었을 뿐 비극적인 엔딩 크레딧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서부 골드러시 때 정작 금을 캐러 온 광부들은 알거지가 되고 그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상인들만 거부가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베이글 열풍, 아니 디저트 시장 전체가 정확히 이 곡괭이 판입니다. 첫 번째 승자는 바로 시스템을 쥔 공급자들, 즉 프랜차이즈 본사와 원재료 유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밀가루, 버터, 우유 가격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나 유통망을 쥔 대형 기업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장님이 새벽부터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을 지키며 벌어들인 매출의 상당 부분은 재료비라는 명목으로
이 거대 유통망의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개인 빵집이 줄줄이 문을 닫는 동안에도 대형 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탄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가장 압도적인 승자는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부동산, 건물주입니다.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성수, 연남, 강남의 임대료 그래프를 보십시오. 베이글 성지가 생기면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귀신같이 임대료가 폭등합니다. 빵집 사장님이 피땀 흘려 가게를 띄워놓으면 그 과실은 재계약 시점의 임대료 인상분으로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사장님은 그저 손님에게 받은 돈을 건물주에게 전달해주는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화려했던 베이글 전쟁의 결말을 냉정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트렌드라는 이름의 세금을 냈고 자영업자는 노동력과 퇴직금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는 원재료를 준 기업과 땅을 가진 자들에게로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광했던 오플런드에 숨겨진 차가운 돈의 지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년, 2년 뒤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이 뜨거웠던 열기가 식으면 미쳐 날뛰던 빵 가격도 다시 예전처럼 내려갈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가격표는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적응해야 할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리아 중앙데일리가 지적했듯 브래드플레이션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미 한국 경제에 고착화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파헤친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가격 중 단 하나라도 내려갈 기미가 보이나요? 한번 올라간 구조적 비용은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은 잔인할 정도로 극과 극으로 찢어질 겁니다. 어중간한 맛으로 인스타 감성만 팔던 핫플레이스들은 줄폐업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고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바로 편의점입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8,000원짜리 베이글 대신 퀄리티가 높아진 편의점 빵이나 대형마트의 노브랜드 베이커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오플런의 시대가 저물고 살아남은 극소수의 초고가 명품 빵집과 철저한 가성비의 공장빵, 딱 두 가지만 남는 삭막한 풍경. 이것이 빵지순례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줄을 서서 씹어 삼키고 있는 것이 과연 고소한 빵의 풍미일까요? 아니면 이 팍팍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과도한 생존 비용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